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지난 시간에 행정심판을 설명하기 이전에 국가유공자 요건, 공상요건과 상위 등급 어, 관련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준비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법률 개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요구가 있어서 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걸러서 오늘은 그때 여러분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상과 상위 등급에서 해당 등급이나 공상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요건을 받지 못하고 상위 등급에서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아니면 상위 등급 상향 조정했을 때 만약에 7급인데 6급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안 됐을 때 등등. 자, 공상 요건과 상위 등급이 모두 다 양쪽으로 다 안 됐을 때, 요때 우리가 구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보훈처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좀 부당하다라는 의의 신청과 있다. 이의 신청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보훈처의 상급 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는 그런 절차 세 가지가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정소송까지는 좀 부담이 가고, 왜냐하면 일단 소송을 하면 변호사를 연상하게 되죠. 근데 변호사를까지 사서, 물론 자기가 꼭 승소할 수만 있다면 변호사도 부족함이 없겠죠. 사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패한 날이면 이렇게 손해 저렇게 손해 앞뒤로 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곳이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자, 행정심판 청구해서 그러면 보훈처에서 요건이 맞아서 공상심사에서 탈락돼서 맞지 않아서 상위 등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구제가 다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제가 된다면 모두가 다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해야만이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은 저는 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을 그 공직생활을 했지만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요, 이 보통 직원들이 보면 자기들이 아차 이거 실수했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합리화시켜서 정당한 것으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게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의신청은, 그러니까 보훈처의 이의신청, 처분청에 하는 것이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저는 하는 것을 만류하고 싶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돼서 받아들이는 예는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할 것인가? 소송도 부담이 가고 이의신청도 소득이 없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중간 역할인 행정심판. 자, 행정심판은 왜 좋으냐? 첫째, 소송처럼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일단은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 둘째, 이의신청을 하면 그 처분청에서 다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제3기관인 국무총리 산하, 그러니까 보훈처장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하면, 지금 보훈처에서 했던 것과 우리가 주장한 것, 청구인이 주장했던 거하고 두 개를 놓고 일단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 아니면은 보훈처에서 결정한 게 타당한지, 아니면 행정심판 청구한 쪽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걸 놓고 일단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행정심판 청구를 저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인용이라고 그러죠. 인용 재결이 되면은 보훈처장은 국무총리 산하, 그러니까 자기 상급 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보훈처장은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예, 라고. 그런데 만약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원심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항소를 하면 또 항소심까지 가야 됩니다. 2심. 또 지면은 상고, 대법원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예는 드물지만 상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왜? 소송을 3번씩이나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 확실히 보장된 것은 행정심판은 단심입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기면은 무조건 보훈처에서는 보훈처장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에서 이거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그러니까 공상을 인정해라. 인정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상위 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재결을 해버리면 일단은 보훈처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보훈처 담당은 처음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비해당입니다라고 한 것을 다시 공문을 바꿔서 이러이런 사안이 있었으므로 지금 비해당을 해당으로 변경 통지합니다라고 해주고 상위 등급도 마찬가지로 상위 등급에 인정되지 못했던 것을 신청한 상위 등급을 인정한다라고 공문을 바꿔서 보내야 됩니다. 자, 얼마나 멋집니까? 이 행정심판이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근데 행정심판은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 온라인 행정심판도 젊은 사람 다 하죠. 온라인 행정심판도 되고 또 서면으로 해도 되고. 자, 그런데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자, 그런데 행정심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장점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뭡니까? 보훈처에서 했다는 그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거 내용을 답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답을 받아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장을 잘 해줘야 되죠. 그죠? 주장을 잘못하면 행정심판을 해서 하나만 하죠. 그래서 인용 판결을 받으면은 거기서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확정이 되고 보훈처장은 저에게 비해당 통보를 해당 통보로 공문을 변경시켜서 재발송해야 됩니다. 자, 상위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급이었는데 6급으로 일단은 해당됩니다라고 공문을 바꿔서 보내야 됩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가 권유하는데, 자, 저는 그러면 행정심판을 여러분께 권유한 이유는 무작정 아까 그 단심이기 때문에 하라, 아니면은 뭐 제3자이기 때문에 하라, 이런 거는 일단 차후 문제고 일단은 행정심판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행정심판을 지금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구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공상 요건을 받지 못했다면 종합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돼요. 왜? 진단서를 끊고 검사 기록과 CT, MRI 등 영상 기록을 첨부를 해서 일단은 행정심판 청구할 때 그것을 일단은 함께 접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종합병원에서 내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니 이렇게 진단이 나왔고 이런 검사 기록도 있었고 CT나 MRI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는 설명을 부과해서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만약에 일반 종합병원 하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하면 무슨 겁부터 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우선 수반이 된다 이거지. 비용이 수반돼서 그렇다면은
뭐 못하는 거죠. 그 비용이 뭐 얼마 들어간지. 어쨌든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아침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가스불을 통해서 가스를 만큼 소모를 해야 밥이 되잖아요. 그런 내가 투자도 없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그 작은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종합병원 가서 진단서하고 검사 기록, CT, MRI 등을 해서 그걸 같이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심사 때 특히 그렇습니다. 공상 요건 심사 때. 그리고 물론 상위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행정심판할 때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그 병원에 종합병원 가서 진단서 검사 기록 내 현재 상태의 몸 상태를 진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도 맞지만 자 일단 그것도 1차적인 목표죠. 그것도 꼭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 처분을 할 때는 공문의 적용 법률이 나옵니다. 이건 국가유공자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귀하는 지금 상위 등급 신청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비해당으로 처분 통보합니다. 라고 그 행정처분할 때 적용 법률이 나옵니다. 법률이 없이 나오는 공문은 없습니다. 왜? 어떤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께 해당과 비해당 결정을 내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법률 근거를 적용 법률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기록한 거 좋은데요. 자, 그러면 그 법률만 기록해서 이거 뭐 합니까? 이 법률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활용합니까? 내가 만약에 그거를 활용을 하고 싶으면은 일단 판례나 행정심판례나 이런 등등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검색하는 요령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설명이 부족하면 제가 하단에 또 이 내용을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왜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묻지 마시고요. 더보기를 누르면 밑에 하단에 제가 붙여 놓은 글들이 여러분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이제 검색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검색 요령을 모르면은 뭐요? 이건 그림의 떡이죠. 뭐 좋은지는 알지만 그림이 예쁜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소유할 수가 없고 그림의 떡이야. 그림 안에 있는 떡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관련 그 적용 법률을 일단은 법률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아니면 시행규칙 몇 조 몇 항 이렇게 딱 나옵니다.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안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내를 국가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법령센터에 들어가서 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몇 조 몇 항까지 나옵니다. 그럼 몇 조 몇 항을 일단 법령센터나 아니면 국가보훈처에 들어가서 이 법령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딱 하면 검색창에 뭘 칩니까? 이걸 칩니다. 검색창에 치기 전에 일단 법률 찾았죠. 예를 들어서 뭐 36조 1항이다. 그러면 이제 36조에 들어가잖아요. 36조 들어가서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뭐 판 이런 게 써 있어요. 판 작은 네모판 속에 판이라고 써 있어. 판. 그게 뭐냐면 판례예요. 판례를 약자로 판이라고 써놓은 판. 그러니까 자 이쪽에서 만약에 그 제목이 국가유공자법 제36조 1항 해놓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이 좌측에 보면 작은 글씨가 동그라미 글씨 안에 아주 예쁜 글씨가 아주 작게 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판을 또 가서 이제 커서를 갖다 누르고 커서를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럼 클릭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판례들이 수두룩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막 10년 전 것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읽어보면 이러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벌 이렇게 된다 하고 이제 그 이겼던 거 졌던 거 다 나와요. 그러면
판례에서 만약에 패소한 판례는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왜? 내가 활용해 또 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용된 판례를 보는 거예요. 이긴 판례.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노력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무거운 게 없습니다.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일일이 어떨 때는 눈이 아파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속 찾아도 판례는 쭉 나오는데 판결문 나오는데 여기에 합당한 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럼 답답하죠. 눈도 아프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아예 포기하면 절대 안 되죠. 왜? 내가 행정심판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행정심판에 인용받으려면 내가 보훈처에서 주장한 그 법률에 대해서 그 법률에 적용되는 판례가 있는데 이런 판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소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딱 복사를 해서 일단 이쪽에 한쪽 내 다른 면에 판례 해가지고 검색한 것을 거기다 인쇄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고 그걸 이제 또 다른 거 또 찾습니다. 계속 찾아가요. 찾아가다 보면 거의 눈에 보입니다. 물론 끝까지 안 보인 것도 있어요. 끝까지 내가 이거는 꼭 이렇게 해서 좋은데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보이고 맨날 내가 원하지 않는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게 나와요. 그래도 여기서는 내가 왜 인용이 되면 내가 상위 등급을 받고 인용이 되면 공상을 인정을 받는데 요건을 인정을 받는데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찾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안 나오면 그 판례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전까지 계속 다. 그럼 5년 10년 것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5년 10년 거가 그 뒤로 뒤집어진 판례가 없으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를 찾아내야 됩니다. 판례를 찾아내지 않고서는 만약에 이길 확률이 만약에 판례 없이 이길 확률이 60%라면 판례를 찾으면 유사한 판례를 찾으면 인용될 확률이 8, 90% 올라갑니다. 근데도 안 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왜? 내가 노력 없이 저 감나무에 감이 덜렁덜렁 아주 맛있는 감이 붙어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를 장대 갖고 털어야 가서 그런 노력도 없이 감이 떨어집니까?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판례를 잘 찾으세요. 잘 찾아갖고 이제 거기에 알맞는 그러니까 이번에 보훈처에서 처분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그런 판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갖고 그거 판례를 딱 인쇄를 해서 행정심판할 때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장님 이러이러는 보니까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한 내용하고 판례하고 유사한 사건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는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내가 청구인이죠. 왜냐하면 청구했으니까 청구인이고 청구를 당한 사람이 피청구인이 보훈처죠. 이 피청구인은 이것을 해당이 비해당이라고 결정해서 통보를 제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면 행정심판위원장이 쭉 보니까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피청구인이 주장한 비해당 처분은 이거 결정된 그 결정이 합당하지 않고 합법하지 않고 위법 부당하여 일단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 재결한다 라고 재결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용 재결한다 이 글자 두 글자 땅딱 듣는 순간에 나는 공상 요건을 획득하게 되고 또 내가 7급에서 6급으로 상위 등급이 상향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엄청난 이 행정심판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활용만 잘하면 엄청나게 좋은 제도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변호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 비용도 필요 없고 물론 뭐 국선 변호인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선 변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법에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러 가지 그 국선 변호인들은 보통 또 자기 법률 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업무도 있고 와서 이제 그
법원에 등록을 해서 국선 변호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당을 받지 않고 일단 법원에서 일정한 액의 수당만 받을 뿐 수임료는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활용하기도 하는데 국선 변호인을 아무나 해주느냐? 해주지 않고 일단 그 생활이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의 재산을 평가를 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주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선 변호인은 그러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수임료를 많이 받는 사건들도 지금 수두룩이 받아놨는데 여기 와서 수당 몇십만 원 받자고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준비를 사무실에서 준비할 때 성의껏 준비하는 게 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변호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일단 인지상정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은 이제 변호사님들을 뭐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비용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그냥 비용 없이도 청구 가능하니까 이제 또 형편이 곤란하신 분들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도 좋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행정심판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럼 그분들은 오직 행정심판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그 판례에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끝까지.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인삼을 캐는데 산삼을 캐는데 뭐 한 번 캐서 나오면 탄광에서 또 금을 캐는데 뭐 하루 이틀에서 나오면 부자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으며 탄광에서 평생을 몸을 바쳐서 일단 폐색 환자가 될 정도로 일어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제 구독자 여러분께 일단은 이렇게 좋은 안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일단 이해는 했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우선 그 사례를 찾아라. 판례를 찾아라. 판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은 행정심판에 이제 유사 사례가 있는데 행정심판 인용 그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행정심판을 다른 사람의 행정심판을 했는데 인용된 사례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판례 법률에 나온 그 판례 재판에서 이긴 그 사례 그리고 적용 법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또 의견 사례 이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례를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뭐 두세 시간 홀딱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 없이 내가 상위 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획득한다든지 공상 요건을 못 받았는데 보건처에서는 그걸 뒤집으려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받아집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제가 권유합니다. 그 대신 이 신청은 가능한 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알람 설정에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한 2, 3초 정도 여러분 핸드폰에 제목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면 안 보시면 되고 또 필요하면 한 번 더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제 방송에 구독자가 되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정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이 상담 전화번호를 어떨 때는 제가 오늘은 하단에 일단 상담 전화번호를 적어놨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어떨 때는 또 상담 전화번호를 놓쳐버리면 하단의 설명란에 제가 분명히 써놓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갖고 들어가시면 보이는데 계속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댓글이 달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전화번호를 너무 제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전화를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구독했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통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통화를 여러분과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행정구제 예? 사무소 제 좌우명이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보고 여러분이 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내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지사지입니다. 그게 제가 평생 동안 저희 좌우명으로 갖고 있던 역지사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설사 제가 전화를 너무 바빠서 아니면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어떤 만약에 이 방송에서 만약에 전화번호가 없다면은 여기 나왔지만 다른 채널을 돌려보면 그 하단에 전화번호 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만 고집하지 말고 뭐 어제 했던 거, 그제 했던 거, 전에 했던 거 쭉 보다 보면 전화번호가 분명히 어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전화로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할 때 판례나 또 행정심판 재결례나 또 의견 사례나 이런 등등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일단 행정심판 청구할 때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방송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꼭 유익한 정보를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